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목요일 YTN 사이언스 24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쏘아올린 나로과학위성과의 교신이 오늘 새벽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나로호 발사는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3시 28분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가 보낸 명령에 나로과학위성이 응답했습니다. 나로호가 발사된 지 11시간 28분 만에 발사체가 쏘아올린 위성과 첫 교신이 성공한 겁니다. 첫 교신은 14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위성 신호 수신과 자세 제어, 자료 수신 등 위성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초기 명령을 위성으로 전송을 하고 위성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아 나로과학위성의 상태가 모두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성과 교신에 성공하면서 우리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는 위성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타원 궤도 위성인 나로과학위성은 100kg급으로 하루 14바퀴 지구를 돕니다. 한 달간 점검과 보정을 거쳐 앞으로 1년 동안 이온층과 우주 방사선량 등 우주 환경 관측 임무를 수행합니다.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듯이 위성이 지금은 저희들이 원하는 임무나 명령들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위성에 탑재된 자세 제어용 반작용 휠 등 핵심 장치는 우리가 개발한 것으로 나로과학위성을 통해 국산 우주 기술을 검증받게 됩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는 나로과학위성이 한반도에 접근하는 하루 3번에서 5번 교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성과 국내 지상국 사이 교신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면서 나로호 발사는 완벽한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자국의 발사체에 자국 위성을 실어 자국에서 발사하는 국가를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나로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 우주 선진국만 가능했던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 우주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자국의 위성을 자국에서 자국의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 스페이스 클럽. 우주 선진국만 가입돼 있는 이 스페이스 클럽에 우리나라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 미국, 프랑스 등 우주 선진국들과 지난달 은하 3호를 쏘아올린 북한에 이어 11번째입니다. 시작은 선진국보다 50년 정도나 늦었지만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돋움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발사체는 성공했지만 위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사실상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공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로켓을 왜 쏘겠습니까?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우주선을 올리기 위해서 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1단 발사체를 러시아에 의존했기 때문에 독자 발사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의 감격을 힘찬 동력으로 삼아 한국형 우주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여 2020년경에는 우리 기술로 우주에 갈 수 있도록 우주 개발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개발 기술은 세계 최고인 미국보다 10년가량 뒤처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발사체 개발의 핵심 기술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값진 열매를 거둔 나로호 발사에는 숨은 공로자들이 많습니다. 한국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오랜 시간 나로호와 동고동락한 연구원들을 박소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나로호 발사 총책임자인 조광래 단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2009년에
잘 이제 했으면은 국민들 관심도 식지 않고 또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개발에 좀 더 그 동력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성공 소감을 묻자 죄송하다는 말부터 꺼내는 모습에 겸허함이 느껴집니다. 완벽주의자라 불릴 만큼 스스로에게 철저해 갈수록 야위고 머리카락이 하얘질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크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하게 연구원들을 이끌어왔습니다. 러시아에 지금 우리 도움을 주는 흐르니체 부사는 4만 5천 명입니다. 저희 200여 명의 항우연 연구원과 국내 산업체 일부분으로서 이걸 담당하다가 보니까 민경주 나로우주센터장은 안방인 우주센터의 발사대와 추적 시스템까지 모두 관리했습니다. 척박한 자갈밭을 갈듯 우리나라는 전혀 경험이 없었던 발사대 시스템을 어렵사리 구축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다가 보기 싫고,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면 카텐을 다 닫습니다. 어제같이 밝은 달이 보이면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위성 보호덮개, 페어링을 비롯해 나로호 상단의 모든 구조물을 제작한 발사체 구조팀의 장영순 팀장은 페어링 미분리가 실패 원인이었던 1차 발사 이후 내내 가슴을 졸였습니다. 페어링 분리랑 위성 분리가 이벤트의 처음하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216초 그리고 마지막 540초까지 그 MDC 내에서 다른 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는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 러시아 기술진과의 소통을 전담한 임석희 박사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치열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이제야 웃습니다. 2차, 3차를 오는 동안에 제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담당자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대답을 하고 하는데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많이 이해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개발 과정, 거듭된 발사 연기와 실패. 그러나 음덕양보라는 말 그대로 수많은 기술진과 연구진들이 그늘 속에서 묵묵히 쏟아온 피땀 어린 노고가 결국에는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성공적인 나로호 3차 발사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 고흥 일대를 찾았습니다. 이제 고흥군의 우주항공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실은 나로호가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눈앞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나로호에 관광객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로호가 이제 3차로 이제 성공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과학에 발전됐다는 걸 느꼈어요. 불과 17km 앞에서 나로호의 발사 장면을 본 관광객은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9분 뒤 나로호 발사 성공이 확인되자 너나 할 것 없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애들한테 이런 역사적인 기회를 보여줘서 너무 뜻깊고요. 발사 성공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서 관광객은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염원하며 태극기를 흔들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와 남열 해수욕장 그리고 여수 금오도 등지에는 나로호 발사를 보기 위해 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우주발사 전망대에서는 모형 한국형 발사체 만들기 등 다채로운 우주과학 체험전도 열렸습니다. 겨울 캠프로 여기 와서 잠자리 프로펠러하고 이거 에어로켓 만들었는데요. 이거 날려보니까 되게 잘 나왔는데 두 차례 발사 실패를 밑거름 삼아 10여 년 만에 성공한 나로호 발사.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고흥군은 그동안 추진해온 우주항공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로 발사장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0년부터 21년까지 총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 계획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보만입니다. 이번 나로호 발사에 대해 각국의 주요 언론들도 대부분 속보 처리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CNN이 발사 장면을 생중계한 것을 비롯해 중국 CCTV와 주요 통신사들도 긴급 뉴스로 이 나로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은 약 5분간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습니다. CNN은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한국이 2번의 실패를 딛고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It is absolutely crucial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of all, national pride, I think, plays a very important part in this. They've seen countries all around the region, Japan, China, India, and now, of course, North Korea, that have managed to launch their own satellites into orbit. And South Korea. 중국 CCTV는 뉴스 전문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 TV의 생방송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며 사실상 생중계했습니다. CCTV는 발사 성공이 확인된 이후에도 약 10분간 나로호 발사 과정과 의미 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영방송 BBC도 발사 5분여 뒤 속보로 나로호 소식을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와 프랑스 AFP 통신 등은 긴급 뉴스로 발사 성공을 타전했습니다. 특히 AFP 통신은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이후 한국에서도 발사가 이루어졌다며 앞서 2번의 실패로 결과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도 한국의 이번 발사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이 3번째 시도 만에 특별한 문제 없이 나로호를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북한의 3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진파로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파악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가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통합지진탐지연구팀 김태성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이 핵실험에 대비해서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네. 지진연구센터 이 지진관측 장비는요, 어디에 설치돼 있고 그 뭐 성능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우리 연구원 지진연구센터의 지진관측소는 지진관측소 34개소, 또 공중파 관측소 7개소, 총 41개 관측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한반도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 자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설치한 지진 관측소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예. 상황이 발생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탐지 범위는 적게는 한반도 내, 또 크게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진이 났을 때 모든 정보를 다 이곳에서 그럼 준 거였군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네. 지진파를 이용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네.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핵실험 여부를 탐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핵실험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파는 이 자연 지진에 의한 지진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핵실험이라기보다는 인공 지진과 자연 지진을 구분하는 일이 되는데요. 네. 그 몇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P파와 S파의 크기 차이인데요. 단 이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과 전파 경로에 대한 그 조건이 필요하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공 지진의 경우는 지진원의 특성상 P파가 S파보다 크게 관측됩니다. 네. 참고로 과거 1, 2차 북한 핵실험의 경우에 해양 지각을 지나지 않는 P파의 크기가 9헐츠 이상에서 S파보다 2.5배 크게 관측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파는 아닌데요. 음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공중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히는 초저주파 음파입니다. 인공지진은 지진원이 이제 지표 부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인공지진이 유발 시 땅이 흔들리고요. 이것이 이제 대기로 에너지를 전이합니다. 이런 에너지가 초저주파 음파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그 특성이 자연지진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이 인공지진 중에도 핵실험뿐만이 아니라 뭐 대규모 발파에 의한 지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진이라고 해도 핵실험이 아닌 대규모 그 발파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그 첫 번째 핵실험 경우에 발파량이 약 1킬로톤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지진학자들이 이 정도의 발파량이면 핵실험이 아닌 대규모 발파일 가능성을 제시했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핵실험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검출되어서 핵실험으로 결론이 내려졌고요. 네. 반면에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의 경우는 첫 번째 핵실험보다 지진파 규모가 컸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핵실험으로 생각하는 것은 네. 그 화약을 단번에 터뜨리는 인공 발파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런 그 큰 규모의 인공지진은 핵실험에 의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인공지진이 핵실험인지에 대한 그 판단은 지진파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또 핵실험으로 발생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인공지진이 관측이 되면 핵실험 여부와 뭐 그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네, 그 북한에서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에 대한 감지는 10분 이내에 감지가 되고요. 그 위치 결정과 규모 결정까지는 30분 내에 가능합니다. 또 이것이 이제 인공지진인지의 여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지진이 발생 후 한 30분부터 도달 예상되는 초저주파 음파의 관측 유무로 판단을 하고요. 인공지진으로 판단된 후에 핵실험인지의 그 결정 여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규모에 대한 판단 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진파뿐 아니라 공중음파를 동시에 관측해서 핵실험 여부를 파악하는데 뭐 정확도를 높인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중음파가 뭘 뜻하는 건가요? 네,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저주파 음파인데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가청 영역이 20Hz에서 2만 Hz 사이입니다. 네, 20Hz 미만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요. 0.01Hz에서 20Hz 사이를 초저주파 음파라고 하고요. 이런 음파를 만들어내는 그 음원이 인공음원 또 자연 음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 음원은 뭐 유성, 화산, 오로라, 폭풍, 파도 같은 것을 들 수 있고요. 인공 음원은 핵실험, 발파, 초음속 비행기, 로켓과 같은 음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실시할 때 이런 공중음파 잡히기 때문에 그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을 구분하는 그 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센터에서는 뭐 지진파와 뭐 공중음파로 모두 다 핵실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인공지진인지 자연지진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셨는데 네. 정말 성공적인 근무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태성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정목, 김정희 교수 연구팀은 미국 샌디에이고 연구팀과 함께 생체 내 에너지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자가 포식의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의과대학 연구진은 결핵균이 골수 줄기세포 속으로 들어가 면역의 특권과 항생제로부터의 보호를 누리면서 장기간 잠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여성이 처음으로 체외 수정을 통한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고 아르헨티나 의료계가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에서 일어난 재미있고 놀라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지구촌 화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엉덩이 춤추는 화제의 골키퍼와 요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7개월 아기가 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
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파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 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은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영상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 경기에서 한 골키퍼의 재미난 골, 세러머니 영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거나 신이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축구 경기 도중 같은 팀 선수가 골을 넣자 골키퍼가 신이 나서 엉덩이 춤추는 영상이 화제인데요. 함께 보시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콩고 민주공화국과 가나와의 경기. 콩고 선수가 페널티킥을 골을 성공을 했습니다. 선수들도 신나서 세리머니를 하는데 더 신난 선수가 있죠. 콩고 민주공화국의 골키퍼 무데바 키다바인데요. 네, 골키퍼가 정말 신났는데요. 네, 바닥에 앉아서 콩콩콩 뛰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누리꾼들은 H.O.T의 문희준 씨가 추던 엉덩이 댄스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다음 영상 또 한번 볼까요? 네. 강남 스타일 음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음악에 맞춰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귀여운데요. 생후 7개월 된 아기라고 하는데 음악에 맞춰 뭐라고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습만 봐도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정말 싸이의 그 말춤을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강남스타일 이 음악이 인기가 있다는 걸 벌써부터 아는 걸까요? 네, 아기도 참 제대로 말춤을 지금 추고 있는데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네. 요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음악에 맞춰서 성인들만 춤을 추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도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악인 것을 새삼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또 오바마 미 대통령이 괴롭힘을 당한 영상이라고요. 어떤 겁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을 괴롭힌 주인공은 바로 파리인데요. 기관장 인선 발표회 도중 파리가 나타나 오바마 대통령을 괴롭힌 영상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의 개혁을 이끌 기관장 인선을 발표하던 도중 화면 보셨습니까? 이렇게 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어 주변을 빙빙 맴돌고 있습니다. 네,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이마에 정말 파리가 계속 앉기도 하고요. 근데 미소는 계속 또 띄고 있네요. 결국 한마디 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있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참다 못한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에게 일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파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괴롭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08년과 200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파리와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 하면 근엄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다가서기가 좀 어려운 이미지인데 이렇게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염소가 등장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박스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염소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리듬감이 뛰어난 염소. 왼쪽, 오른쪽. 비트박스에 맞춰 신나게 고개를 흔들어댑니다. 전생에 힙합 전사라도 했던 걸까요? 네, 진짜 비트박스 음악에 맞춰 염소가 움직이는 건지 염소의 움직임에 맞춰 비트박스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경쾌한 염소의 움직임에 누리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정말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요. 가끔 해외 토픽에 강아지들이 등장해서 음악에 맞춰 노래하는 거는 본 적이 있는데 염소가 음악, 그것도 비트박스에 춤을 추는 모습도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고대인 얼굴 복원에 관련된 영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집트의 20살 여성의 얼굴이 복원됐습니다. 캐나다 과학자들과 법의학 전문가가 공동 작업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네. 네, 키는 157cm 정도의 20살 전후로 추정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눈길을 끄는데요.
곱게 따서 정수리 위에 쌓아뒀습니다. 네, 이게 뭐 당시로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고 유행했을 헤어스타일이라 이렇게 연구팀이 설명했다죠. 네, 또 양말 속에 머리카락을 모아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을 완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뒷모습만 봐서는 잘 구분이 가지 않는데요. 양말을 이용해 창의적인 재활용 패션을 선보이긴 했지만 양말이 깨끗하지 못해 크게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2000년 전 헤어스타일을 연구한다. 이게 굉장히 뭐 과학적이면서도 당시 생활 방식을 알 수 있는 뜻깊고 또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영상은 뭐 스머프가 된 기상캐스터 영상이라고요? 스머프 복장을 하고 날씨를 전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스머프 복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기치 않았던 방송사고로 인해 일어난 방송사고인데요. 외국에서 날씨를 전하다 일어난 일입니다. 화면 보시죠. 날씨를 전하기 위해 화면에 등장한 남자 기상캐스터.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얼굴과 손이 파란색이 됐죠. 네, 본인도 화면을 보니 스머프가 됐다며 재밌어하는데요. 방송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능청스럽게 웃어넘기는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영화 마스크가 생각이 나는데 네. 저렇게 파란색으로 얼굴이 질린 모습이 또 재미있게 느껴지고 네. 저런 방송사고는 좀 우리 YTN은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의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김은수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사이언스 24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